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2차전지 대장주 26배 성장을 2주씩 이렇게 대응해야 제대로 수익 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베토리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제가 제시해드린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신규 공략을 고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미 편입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제 의견을 담았습니다. 역시나 확률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잘 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들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맞춰서 전략들을 자세하게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이런 영상은 제대로 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시하는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이곳저곳 다 돌아가 보셔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근 시장이 제대로 시장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께 오늘의 저의 전략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신규 편입, 페비터리 관련 종목 신규 편입하시거나 이미 편입하신 분들 꼭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최근 전기차 관련된 뉴스를 쭉 봐야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공략은 어떤 조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미국 전기차 재구매 비율 높다. 테슬라 점유율 50%가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한 번 구매한 사람들이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3분의 2가 다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에서도 50%가량이 테슬라라는 부분이겠죠. 왜? 사람들은 익숙한 걸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초반에 시장 점유율을 누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가 나중에 엄청난 기술 개발도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큰 변화가 없는 이상, 기술력에 사람들이 체감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초기 시장을 점유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기술까지 가지고 있죠.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 중에 보다 사람들의 가장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가장 편안함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재구매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단차 차이라든가 완성도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굉장히 옵션도 제대로 없고 현대자동차에 비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든 시장 초기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왜?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겪게 되면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본토 안에서 웬만한 것들을 생산해야지만이 이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정책이 바로 뭐냐? 바로 차별 조항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도 2차전지 배터리 소재를 사실상 80%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국에서는 이 소재를 중국의 소재를 사용해서 이 중국의 원재료 광물들을 사용해서 만든 배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얘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는 사실상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의 중국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한국이라는 기업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정책이 나왔었죠. 이번 달 안에 손 본다,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어떠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바뀔 만한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시장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시장이 바로 26배 급성장할 2030년도까지 26배 급성장할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폐배터리 시장의 공략을 선언하게 되면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이죠. 특히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물량 확보가 치열하다. 몸값 오르는 폐차 시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게 되고 필수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폐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배터리 시장에서 유가 금속 추출을 하는 재활용 사업이 굉장히 뜨고 있다.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고려아연 등 주요 관련주들은 주가는 연일 오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다. 과연 이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받쳐줄 만큼 폐배터리 물량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재활용 업체들의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때 아닌 폐차장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진짜 재미있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중국에서 폐배터리를 수입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폐배터리를 통해서 원재료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산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산 원재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어떠한 천연 자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국가에서도 리튬하고 지금 이제 핵심 2차 전지 지금 소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타이밍에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냐도 따져봐야겠죠. 일단 물론 이 내용대로 그대로 가진 않겠지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좋은 기사 내용 써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좋은 기사라고 봐요. 뜨거운 폐배터리 재활용 한국경제신문에서 써주셨죠. 한국 뜨거운 폐배터리 재활용 경쟁 조건 성공 조건은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죠? 성공 조건.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이 1위 기업이 있고 2위 기업이 있고 3위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무슨 기업일까? 무엇의 기준에 따라 바뀔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폐배터리와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이다. 각국 정부가 폐배터리 추출한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껑충 찐 배경이다. 여기서 보시면 2040년도 폐배터리용 천연 금속의 주요 광물 종류에 따라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폐배터리 회수율이 높은 코발트와 니켈의 상업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현재 1위 폐배터리 업체로 꼽히는 성일 하이텍의 회수율이 니켈이 95%에서 96%, 코발트가 96%, 97% 주이다. 거의 회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기적이 일어날 만큼의 회수율입니다. 들어간 광물은 거의 그대로 다시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확보한 것이다. 대단하죠. 문제는 리튬이다. 여기 나오죠. 핵심 이게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금속의 이론상 회수율은 거의 90%대이지만 실제론에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금속이다. 지하수를 지표로 끌어올려 증발시킨 뒤에 남은 리튬을 추출하는 채굴 방식 탓이다. 수자원을 낭비하고 인근 지역을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배터리 리튬 회수율을 높이는 게 친환경과 직결되는 셈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회수율 증가를 위해서 공정상 불순물 제거 방식, 새로운 화학적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다. 재활용 산업의 원료가 되는 폐배터리 물량도 확보가 관건이다. 폐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400에서 500kg에 달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수거와 운반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단순한 가전제품 운반에 드는 비용이 드는 만큼 지금 폐배터리 수거, 운반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차량 분리와 해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 기술도 확보해야 된다. 폐배터리의 재활용은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금 현재 합종 연횡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각자 이제 역할을 맡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성일아이텍은 삼성 계열사들이 10년간 넘게 투자한 기업이다. 삼성물산이 6.33%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 SDI가 주요 출자인 지금 현재 24호 신기술 투자 조합 지분의 11.5%를 가지고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LG화학은 600억 원을 투입해서 캐나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릭사이클 지분을 2.6% 확보했다. 이 두 회사는 리사이클로 황산, 니켈 등 재활용을 메탈을 10년간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내용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회수율이 높은데 이에 따른 1위가 계속 지키느냐 1위를 빼앗기느냐는 무엇에 따라 갈릴 것으로 봐요. 리튬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세비캠이라는 종목하고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역시나 기사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일하이텍이 아직까지는 업계에서 1위로 떠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성일하이텍이라는 주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눌림목 지표죠.
이 눌림목 지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주가를 공략하는 게 확률상 굉장히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코캡 이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눌림목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 주가가 과도하게 눌림목 구간에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여기다 이슈 일정까지 명확하게 있으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 상승 타이밍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결국 주가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효하지 않겠지만 살아있는 상황에서 파동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등락폭이 나와줄 때 특히나 한번 급등세가 나온 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실 때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눌림목 구간에서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제가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캔 같이 페베토리 관련 종목들에 적용하셔 보셔라라는 설명 드렸고요. 성일하이텍은 이제 드디어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제 오늘부터 나온 것 같고요. 지표가 나와줬기 때문에 증시가 눌려줄 때 살짝 눌림목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세비캠도 마찬가지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눌림목 구간이 나와줬고요. 제가 이 세비캠을 먼저 저번 주에는 공략하는 게 좋겠다는 설명 드렸죠. 눌림목자를 잘 공략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수익 내신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비캠은 신규 편입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이제 막 눌림목 구간이 포착이 된 성일하이텍은 지금부터 시장이 잠시 눌릴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전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성일하이텍도 이번에 잘 공략을 통해서 수익을 잘 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거 매수 들어가면 이제 눌림목 지표 나왔고 이제 매수하면 되는데 뭐 원래 어떻게 매수할까요? 라고 하면 가장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거래일 정도 나눠서 매수하세요. 3일 동안 천천히 나눠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수가는 적절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수익을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하실 수 있는데 뭐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 건 사실 호가창을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은 이상 어려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심스러운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이 이 주식을 보시면 뭐 지금부터 20% 30%를 먹지 않겠어? 이제 막 26배 성장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최근 가장 시장의 중요한 지표가 바로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됩니다. 2022년도 10월 6일 목요일 날짜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되고요. 2022년도 10월 7일 바로 내일이죠. 비농업 고용지수하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게 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던 급락시켰던 주요 원인이 뭐였죠? 급락시켰던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끌어내렸습니다. 특히나 폭락자리가 나올 때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유에 추가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빠르게 진행되니까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보였었죠. 최근에 반등할 때는 이제 금리 인상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다 이미 힘듭니다. 한국도 힘들고 유럽도 힘들고 요즘엔 영국까지 망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여는 총재가 지금 현재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것보다 더 낮았는데 그 2.7% 상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에 이어서 미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다 망해갔지만 미국은 괜찮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10월 6일 날 새벽 5시 기사인데 아침 5시 기사예요.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방향 바꾸지 않겠다. 지금 뭐 영국의 파산에 대한 이야기,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즉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경제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꼽는 이슈가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자가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켰는데요. 실제 보시면 금리가요. 이번 연도 초부터 급격하게 인상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되는 시작에 4%를 찍었던 지금의 실업률이 서서히 더 낮아졌죠.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업률 숫자는 줄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찍었죠. 오히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도 함정이 좀 있긴 하지만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3.5%였던 지금의 실업률이 이번 9월 달에 3.7%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번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 이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국이 무리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뭐 단기간 동안은 잠시 무시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도 멀쩡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씩 누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금리 인상도 결국에는 낮은 실업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낮은 실업률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래야 주식시장의 저점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실업률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보세요.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이 어떤지 이전이 어떻게 했는지 보입니다. 이전에 3.7%고요. 미국의 실업률 지표 발표가 예측은 3.7%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급속도로 금리 인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괜찮네? 라고 하면서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주문하겠죠.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최근 잘 올라가고 있었던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까지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눌림목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들이 바로 내일 날짜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살펴봤을 때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익절을 하실 때에는 욕심 없이 내가 평소에 한 10%를 먹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한 5%만 드시고 내가 5%가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한 3% 정말 짧게 공략하시면서 일단은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절반 정도 수익권이 들어가셨다면 절반 정도는 매도는 하시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슈가 대형 이슈가 더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로 10월 13일 날짜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예측치를 보시면 뭐 이전보다는 좀 줄어든다라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해당 뉴스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증시가 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무리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가져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눌림목 구간에 미리 샀다가 물리지 마시고 조금 더 눌림목 구간에 이미 편입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반등 상승할 때 수익을 챙겨 두시고 내가 만약에 새로운 공략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하락의 기회 삼아서 다음 주 중에 천천히 결과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눌림목 구간에 딱 들어간 게 성일 하이텍이거든요. 딱 지금부터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보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매력적인 자리니까 무리하지 말고 꼭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조금 가뭄의 단비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그냥 종목만 잘 뽑는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도 복잡하게 계속 봐야 되고 미국 지표 발표도 다 봐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이 굉장히 혼자 투자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봐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기 난 너무 힘들다. 요즘 너무 어렵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하락할지 상승할지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하는 이재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 무료 어플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1일 추천주 그리고 무료 그 1위 추천주는 확률은 80% 확률이고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분명히 수익이 잘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7월달 이후 하락장 시장에서 80% 확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줄 중에서 또 골라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좋은 승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 무료 시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시황이고요. 해외 시장 어떻게 되는지, 주요 뉴스 뭔지,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중요한 거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는 이런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한 다음에 우리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지, 내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그 타이밍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제가
확률적으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맞추진 못하지만 여태까지 시장에서 적어도 이런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시황까지도 80% 확률로 계속해서 맞춰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근 급락장은 다 피할 수 있게 사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자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원래 시황을 봐야 되는 걸요 제가 10분 만에 볼 수 있도록 줄여놨습니다. 중요한 자료들만 쫙 정리해놓고 요약해놓고 오늘 아침 핵심 뉴스가 무엇인지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아끼고자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꼭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법 테마주 자료라고 하죠. 테마주 자료. 급등세가 최근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테마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 중요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최근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는지 알아야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을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분께 자료를 100%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 갤러리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혹은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오실 겁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버튼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갈릴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료 급등 시현주, 무료 상한가면서 이 시황 분석입니다. 무료 지금 현재 급등 추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를 여러분께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추천 종목들은 하나씩 보시면 이렇게 추천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1일 추천주라고 해서 추천주 내어드리면 여러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는지 알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데모라는 종목이 있으면 데모라는 종목 공략하시면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급등했죠. 15%. 그럼 여러분들이 다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2, 3%만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베팅하시면 정말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겁니다. 이걸로 내 계좌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일 상한가 분석이라고 해서 시황 분석해드리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해외 증시, 주요 이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일자 급등했던 종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주요 이슈와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시황글 확인하시면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외에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들, 재지 관련 종목은 왜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떤 관련 종목들이 주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쫙 다 정리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까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 번거로워라고 하실 분들 계시죠? 핸드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성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무 닉네임 하나랑 안 쓰시는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장 간단하게 아이디 무료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분석, 무료 자료들까지 전부 다 얻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 전부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정보들은요. 주식 투자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귀찮아서 빼먹기 딱 좋은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대신 제가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